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회사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자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이 건설사들이 그동안 10년 가까이 끌어왔었던 분양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과연 미국에서는 언제쯤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불확실성들까지 있다 보니까 요즘 특히 이 부동산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도 혼자 세우기 힘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아마 혼자서는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신화선 대표를 직접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저에게 도움 말씀 주실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네. 어제 이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소식이 있었어요. 네네. 이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이 살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을 상속하더라도 상속세가 면제되는 방안이 나왔죠. 네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면이 될 것 같은데 세금의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신화선 대표가?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있던 법이었죠. 네. 이게 5년 전에 나왔던 법이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무주택자에 한해서 10년 동안 동고봉양을 했을 때 예전 법은 뭐였냐면 5억 원까지, 그러니까 주택 금액의 40%에 대한 거면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상속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주택이 10억이다. 그러면은 4억이잖아요. 그러면 최대치가 5억까지였어요. 그러니까 40%면은 10억에 4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억까지 공제를 해준 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은 2, 4, 6, 6억인데 5억까지니까 5억만 해주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2억만 해주는 거죠. 40%니까. 근데 이것을 100% 그냥 한도까지 5억까지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제도인데 조금 더 세금적으로 완화된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 발표된 내용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10년 동안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이제 했을 때, 그럼 이제 일괄공제라는 게 있는데, 배우자분이 계실 때는 10억까지 일괄공제를 받게 되면은 그 상속세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네.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자녀한테까지 쭉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세테크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혼자 계실 때는 5억까지만 되거든요. 일괄공제가. 근데 그 주택분과 일괄공제를 잘 이용을 하시게 되면 10억까지 무난하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제도가 될 수 있겠죠. 네. 실효성 문제보다는 이렇게 완화되면은 효도 쪽으로 많이 또 혜택이 갈 수가 있지 않겠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도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정책들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에 맞춰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청자님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그 금천구에, 네. 금천구 롯데캐슬 골든파크 오피스텔, 네. 예, 그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나, 음, 앞으로 전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이미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일단 계약은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금천구 롯데캐슬 오피스텔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신화선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아파트가 같이 있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롯데캐슬 그 네, 오피스텔도 맞습니다. 있고 아파트도 있고 네네. 군청 쪽 그쪽에 이제 그 지금 분양 받으신 게 몇 평짜리 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 음, 27층이고요. 27층. 예. 그 면적은 63.43, 네네. 18평 정도. 준용이 예. 26.4. 10평. 예. 요 분양가는 얼마 정도 받으신 거죠? 분양가는 1억 7천 정도 받았어요. 1억 7천 정도. 네. 월세에 대한 부분을 미리 받으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브리핑을? 한 월세는 한 60에서 70 정도. 천에? 네.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이요? 예, 보증금은 그때 상담 받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받은 것 원에. 같아요. 지금 2억 투자에 1,000만 원에 60 정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지역의 어떤 그 지리적 여건을 좀 봤을 때요.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쪽 그 구로 디지털 단지 쪽으로 이제 그 어떤 업무 시설이 되게 중공업 지역으로 많으면서 수요자들이 네. 많은 만큼 거기에 그 원룸 투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네네. 지금 여기 이게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에요? 아니면 주거용도 있고, 본인이 받으신 거요? 주거용일 것 같아요. 네, 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임차를 이렇게 갖고 들어오기에는 조금 좀 이제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중심부에. 그러니까 네. 그 더군다나 투자금이 2억에 1,060면요, 사실은 한 지금 1억 5, 6천에 60만 원 다 받거든요, 투자 금액을. 거기에다가 앞으로 차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네. 불안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음. 주변에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수요자를 내가 중심부에 깔고 앉아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네. 만약에 분위기를 잘 탈 수 있다면 좀 매도하심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좀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 계약금은 음. 지금 1차, 2차로 나눠져서 낸다는데, 네네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1차 계약을 하고 2차가 남아 있는데, 음, 안 그래도 주위에서는 1차 계약금 포기하더라도, 음, 포기를 하라시는 분이 계시고, 아이고, 아니면 나중에 그 입주가 롯데캐슬 1차, 2차, 3차, 4차 아파트가 다 들어쓴 다음에 네, 입주를 한다더라고 2019년도에. 네, 한참 뒤에,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 놔두고 볼 때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기에 판단하기가 예, 쉽지 않아서 그렇죠. 여쭤본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 가면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2억을 여기다가 19년도까지 2억에 대한 이제 자금을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도 어차피 뭐 그 대출을 하시든지 뭐 현찰을 넣으실 건데 거기에 네. 따른 기회비용. 예를 들어서 계약금 2천에 중도금 2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4천도 3, 4년간 거기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 사이에 차익을 낼 수 있는 그거는 별로 요 자리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계약금 포기 부분까지 연결된다 그러면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좀 그 계약하시기 전에 조금 미리 연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찌됐든 지금 그 주변에 어떻게 해서든 매도를 해보십시오. 매출이요? 주변에다, 예, 부동산에, 동네 부동산에
네. 이게 지금 미분양이라든가 분양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지역 부동산에서 이제 분양하는 분양 수수료를 부동산에다가 또 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행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양팀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수수료 200이든 300이든 부동산에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내가 아무리 물건을 정상가로 내어왔자 부동산에 내놔봤자 부동산 수수료만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아예 쳐다를 보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좀 급박하고 요게 조금 분위기가 좀 그렇다 싶었을 때는 그런 분양 수수료만큼 주신다고 했을 때 좀 쳐다볼 수는 있어요.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분위기가 중간중간에 오히려 탈 수 있거든요. 잘하면 그 분위기를 잘 태워가지고 좀 나오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일단 2019년까지 기다렸을 때 얼마나 좋아질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2019년까지 이제 3년 넘게 남았잖아요. 네. 주변 지역에 오피스텔 너무 많아서 여기서 공실 발생하면 입주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지금 미리 손을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조금은 안타깝지만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추가적인 혹은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워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네. 금천구 가산동 쪽에 그 예전에 들어갔던 분들은 그래도 돈을 벌었어요. 막 몇 년 전에는 9천만 원, 1억에 이렇게 막 오피스텔도 네. 팔고 했거든요. 이제 그 시절에 저도 이제 이렇게 다들 매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 6, 7천, 1억 6, 7천 이상 가고 있고 그때 5평, 6평으로 짓지 않기 때문에 보통 7, 8평 이상 커요. 네.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잘 돌아가고 있는데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임차를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오피스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잔뜩 있는 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가지고 있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네. 사실은. 그래서 네. 그냥 수요자 그리고 2억에 1,060만 원이면 굉장히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은요. 뭐 한 1억 6, 7천 투자하셔가지고 5천에 한 8, 90 이상이 또 나와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장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수요자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중공업지가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 조금 더 하셔서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화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결정을 하고 어떤 계약금을 넣고 나서 전화를 주시는 것보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좀 전화를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저 김포시요. 네, 풍무 푸르지오 2차가 미분양됐거든요. 네, 근데 1차 합쳐서 5천 세대인데 2차는 다 됐고요. 네, 2차를 6월에 했어요. 네,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미분양이 됐는데 지금 30평대만 남았대요. 근데 네. 가격이 3억 9천이거든요. 네, 근데 전매 기간이 내년 2월이에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계약금 500하고 다 합쳐서 10%니까 4천을 묶어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투자해도 좋을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매물의 향후 전망을 좀 신화선 대표에게 네네.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천만 원 정도로 예를 네. 들어서 지금 투자를 하시게 되면 네. 내년에 2월이면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라서 비과세 자체가 없어가지고 50%에 네. 2천만 원 보시면 1천만 원이 세금이에요. 2천만 예. 원, 1천만 원을 보시게 되면 500이 세금인 거고.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는요 비과세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이제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면 50%, 2년부터는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수익을 내려면은 여기서 시간적인 벡터가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 건데 이 풍무지구 자체가 실구입자용 전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1,100만 원 정도 투자를 여기다 평당가가 한 1,100 정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검단 쪽도 옆에 잔뜩 신도시가 있는 데다가 요게 네. 풍무지역이 스페셜하거나 특이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김포 네. 한강 신도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편의시설도 다 있고 1,100만 원에다 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기 여기 풍무지구 생겨요. 같은 18년도에. 경우는 네네 풍무지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김포 쪽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냥 그 차익을 난다라기보다는요 실구입자 전용이에요. 실구입자 전용.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실제적으로 세금 쪽으로도 지금 투자 들어가서 수익금이 돈 1,000만 원 올라봤자 세금으로 다 내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용으로는 저는 좀 반대합니다. 네. 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네. 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네. 뭐 미분양된 거에 대한 어떤 그 우려 사태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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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워낙 수고하셨습니다.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전화 끊으셨나요? 아니요, 안 끊었는데. 아직 안 끊으셨죠? 워낙 미분양이 낮다는 것만큼 조금은 많은 분들도 눈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한참 분위기가 떴을 때도 불구하고는 미분양이 낮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천역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네. 강남 나오는 게 한 20분 거리. 음. 근데 이제 수요자들이 이제 전체 지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음. 예전에는 자기 지역만 보고 근처 아는 사람 통해서 가기만 하고 이랬는데 네. 워낙 이제 부동산 정보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구입해서 차익이 날 수 있는 부분과 아니면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실제 구입만 실제 그냥 입주만 해갖고 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상당히 레벨이 높아지셨는데 그 레벨에서 약간 밀림 현상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보 소스는 뭐 앞집 아주머니, 그렇죠. 그리고 뭐 주변 지역에 있는 뭐 친구 그렇죠. 이런 쪽이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니까 네네.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님까지 만나봤는데요. 세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자, 어떤 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마포구 마포역 2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네. 하나 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을 지금 수익형으로 매수해도 되는지 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드릴게요. 그 수익형으로 네.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팔 때 차익 실현 네. 얼마나 가능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수익형으로 요거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지금 이제 매수할 기회가 있으면 할까 싶어서요. 아, 예, 사시려고. 그래서 예. 사시려고. 여기가 지금 이제 그 혹시 본 평이 몇 평 정도 보셨나요, 물건을? 그 거주하는 평수가 6평인데요. 6평. 네네. 네네. 매매는요? 가격은 가격이 2억 정도. 2억 있기가- 정도. 월세는 예. 월세는요? 75만 원 정도 75만 나옵니다. 원. 자, 예. 2억에 75만 원. 천에 네. 1,000만 원, 2,000만,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이요? 보증금 네. 1,000만 원이요? 네. 보증금 1,000만, 75만 원, 2억 정도. 자, 네. 여기는 그 월세 75만 원, 뭐 70만 원, 75만 원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이제 네. 매가 자체도 현실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가격 중에 하나인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차이까지 낼 수 있는 지역이냐 그거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남들 따라가는 인플레까지는 따라가거든요. 근데 네. 어떤 개발 베이스에 의한 차익은 노리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예. 2억에서 2억 1천, 2천, 3천이 올라가는 동안 다른 것들은 2억 6천이 돼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안정적이긴 합니다. 월세 받기에는 그냥. 네. 그래서 네. 그냥 차익보다는 월세 받는 용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익보다는. 네. 그러니까 네. 월세랑 차익을 같이 노릴 수 있는 물건들이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네, 앞으로 한 네. 1년간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아예 사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네. 왜냐면은 땅이 없어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어려운데 개발을 목적으로 사시게 되면 오버해가지고 사시게 되고 개발을 베이스로 깔게 되시면은 현재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잘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요것은 차익을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안정적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워낙 그 월세와 차익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매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잠시 후에 그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또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때 네.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혹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의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을 만나봤습니다. 궁금증이 있다는 분이 한 분이 문자로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질 못하겠네요. 자,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5663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임대주택 사업자에 관심이 있다고 해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즘 워낙 그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아예 임대 사업자로 전향을 하시려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리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더라라는 이야기만 듣고 이제 네. 문자를 주셔가지고 앞에 이제 주택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음. 일반 임대사업자가 있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로 가는 거고요. 네. 주택임대사업자로만 연 2천만 원 수익으로 계산을 맞추게 되면 분리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지 않고 굉장히 유리한 면으로 봤을 때는 주택 수에도 포함이 되지를 않고 또 하나가 두 채부터는 재산세 50%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혜택이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질 않아요. 네, 빠지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네.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연 2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전세가로 지금 현재 금리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전세가로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16억 원어치의 전세를 놓고 있어도 다 합쳐서요. 놓고 있어도 이걸 2천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봐서 분리과세 돼가지고 세금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분리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데 부부가 둘이 같이 한다 그러면은 32억 원이 되겠죠. 네. 그럼 월세로 하면 얼마냐? 그러면 각 1인당 166만 원, 현재 기준으로 166만 원꼴입니다. 그럼 두 분이 합쳐갖고 320만 원에 대한 월세 수입을 받고 있어도 주택으로 네. 받고 있어도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전세 같으면 요즘 뭐 예를 들자면 투룸 같은 경우 지금 2억 정도 전세가가 나가거든요. 네. 이제 2억 1천, 2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한 8채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요. 세금이 분리과세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일 때죠. 그렇죠. 네. 주택임대 사업자일 주택임대 때만 사업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주의하실 거는 새 주택에 의해서만 취득세 면제 사항들이 있고요. 이제 가끔 질문이 어떤 게 들어오냐면 주택임대 사업자법이 이제 4년으로 바뀐다던데 언제 바뀝니까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5년짜리는 그대로 있고 12월 달에 이제 4년짜리가 시작이 됩니다. 4년짜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이 또 하나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취득록세를 내버렸을 때 30일 안에 정정신고를 하면은 취득록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놓치셔가지고 못한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시간을요 한 6개월 정도로 좀 늘려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득록세 신고가 좀 잘못되신 분들은 네. 빨리 정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4년 동안 왜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이러시잖아요. 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은 보통 4년 5년 있다가 720에서 한 60만 명 되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주택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팔으라고. 네네. 월세 수익이 지금은 6, 7%지만 그때 되면 한 9%대 본인은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은행 금리가 지금 저금리인데 미국에서 뭐 이제 지금 달러를 전부 다 네.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입장이라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보통 퇴직하신 분들이 금액 자체가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분리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해결을 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방송만으로도 부족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신화선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소액 투자 및 재건축 투자고요.
11월 24일 화요일과 28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